사실은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비정상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뭐 부동산이 미쳤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 네. 이게 경제 상황 그리고 내수 경기가 계속해서 뒷받침됐을 때 상승한다고 하면 부담이 없는데 네. 이 내수 경기는 좋지 않고 경제 상황 좋지 않는데 아파트만 상승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는 그 원인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난 그 4년 동안에 24번째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부분 다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네네. 발표했는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을 분석하는 분석란이 제일 처음에 나오잖아요. 네. 분석란이 나오는데 거기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정부는 정말 집값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저금리와 네.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 안정에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항상 묻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규제 정책을 썼지만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내수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고 그래서 어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만 그것도 집값이 그냥 상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렇죠. 폭등 수준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서민들은 네. 거의 이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원래는 이제 그 집값 올라가고 이러면 사람들 돈도 좀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대출을 막았고 네. 집값 올라가면 기분 좋아서 돈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나와야 또 경기가 도는데 이제 대출을 막았잖아요. 그럼 이 올란 자산 가치를 뭔가 이 사람이 소비로 전환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일단 맞아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더 해야 돼. 집이 많을수록 돈을 더 쓰면 안 되고 돈을 더 모으는 거예요. 또 불안하잖아요. 네, 또. 앞으로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모으고 더 안 쓰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진짜 이게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있는 사람은 네. 계속해서 그걸 유지해서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없는 사람들은 이제 생계가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렇죠. 뭐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뭐 돈 쓸 수도 없고 뭐 지금 총체적 난국이니까. 그러니까 난국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이게 지금 웃는 게 진짜 어이없어서. 네. 기본적으로 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 주택자 이게 또 양면성이 있어요. 네. 양면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임대 사업을 장려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심화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들의 물건의 보유수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전세로 살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한 상황에서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움직이면서 매매가도 상승하지만 전세가도 같이 상승하게 만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다주택자들이 많다고 해서 사실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역할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뭐 다주택자의 말보다는 임대 사업자로서의 다주택자의 역할이 시장에서 지금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고통들을 서민들이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다주택자가 스스로 성을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다 막 들어와서 갭 투자하고 막 하다 보면 그 동네 전세 물건이 쫙 쌓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에 이게 전세가가 훅 내려가요.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붙다가 여기 들어오면서 훅 내려가고 그 중에 이제 역전세 나면서 자빠지는 다주택자도 나오고. 맞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시장이 돌아갔었는데 지금은 사이클이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냥 계속 뭐라 그럴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점잖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그래프를 보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그 시장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쵸. 그 공급도 당분간 묶여 있었고 뭐 지금 하여튼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그래서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으로 계속해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이게 원래는 이미 한번 꺾여야 되지 않나. 그럼요. 왜냐면 전세가가 이렇게까지 붙으면은 다주택자들이 그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전세가가 한번 훅 빠지고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청산 맞을 사람 청산 맞고 이러면서 또 빠지고 뭐 이렇게 사이클에 한번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 사이클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사이클 더 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빠지는 추이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좀 어느 순간이라고는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 기점으로 전세가가 한번 빵 다시 붙었어요. 그래서 야 세상에 이게 그 사이클이 없이 한 방 더 붙어버리는구나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전세난이 그때 왔었죠. 2019년에. 2019년에 네, 사실 역전세난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네. 매매가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세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세가에 대한 공급 수요가 일시적으로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좀 맞춰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정도에 대한 역전세난은 크진 않았어요. 네, 크진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역전세난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하는 가장 큰 부분은 전세에 대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많을수록 네. 역전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갑자기 어떤 다시 임대주택을 어떤 장려를 임대사업자 제도를 다시 네. 장려를 한다. 내지 뭐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을 또 완화한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계속해서 전세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권을 준다든지 네.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가격의 하락세가 나타난다. 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그 역전세도 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리스크도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이 이제 상승 초기 국면이었으면 무조건 다 사라고 할 텐데. 그럼요. 근데 이게 상승 초기 시장 때는요. 네. 또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부동산을 잘 모르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못 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승장 사실 우리 2013년부터 상승했다고 하지만 다시 2013년으로 돌아가면 그때 제일 유행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부동산 대폭락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대폭락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일본을 따라간다. 네. 우리도 언젠가는 이게 굉장히 엄청난 버블로 인해서 집값이 또다시 무너진다. 이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아까 방금 이 사연을 보냈던 이분도 아마 그러한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또 하락문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막상 집값이 조금씩 상승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체감하지 못해요. 직접 체감하는 거는 정말 지금처럼 주변이 시끌시끌해야지 그때 사실 관심을 갖고 얼마나 주변에 집값이 올라갔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거 가능하면은 고정금리로 사놓으면 된다. 결론이 그렇게 나면 실거주 한 채라면 능력 되면 사고 뭐 내가 돈 없으면 못 사는 거고 그거는 그건 뭐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부담이 크죠, 지금. 부담이 크고, 지금 현재 이제 다주택자들이 어떠 보면 집을 더 추가로 매입하시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이제 공시지가 1억 2만 물건. 게다가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그 이제 빌라들, 오래된 빌라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공시가 1억 미만의 빌라들이 뭐 지방 그다음에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울에서는 그런 물건들이 어떤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사실 희박한 구역 내에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단톡방을 만들고 여기 앞으로 될 거니까 이쪽 사라. 그러고 나서 사고 난 다음에는 다시 단톡방을 다 없애버리고 나가버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주는 또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세라는 건 하락에 베팅하는 건데 전세가도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전세도 계속 올라오고
매매도 계속 올라오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왔었던 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이게 딱 그 동전의 어떤 양면 같은 건데요. 네. 아무래도 집 쪽으로 집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다 보면 이게 전세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내 집에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여기 초점으로 너무 다주택자 중심으로 네. 초점을 너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네. 이제 전세로 살려고 들어갈 수 있는 집조차도 조금씩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1주택 하면은 전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세가 나온다는 건 다주택자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네. 정책으로 해서 움직였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하나의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여기까지 그렇죠. 영향을 가서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조금 전에 다주택자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주택자 분들이 그렇게 공시가 1억 미만의 물건을 이렇게 투자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아예 호재가 있는 지금 최근 보면 뭐 인천을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들이 좀 불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서울의 아파트의 매가 상승폭보다도 어떤 그 수도권 지역의 상승폭이 더 크다. 그리고 현재 인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천은 모두 전국을 다 통틀어서 시장의 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수도권 지역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가장 매매 가격이 매우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12%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12%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6억짜리를 투자한다. 그럼 6억에 이제 12% 하면 7,2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6억의 물건이 1년, 2년 동안에 6억이 7억, 8억, 9억이 되니까 취득세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차익을 얻겠다. 근데 이 뭐 1년, 2년 뒤에는 사실 지금 현재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있잖아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2.5%까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근데 앞으로 2년 3년 후에도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가 계속 유지되겠느냐 이건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 상황을 지켜봐서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를 하자. 그럼 이분이 들어온 건 사실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그것보다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니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도 보이지 않다 한다면 다주택자들이 지금처럼 쉽게 투자를 못 할 겁니다. 그렇죠.